너가 날 그렇게 무시했던 그 말들, 그때는 내가 그저 못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때 내가 나를 못 알아봤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복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이제 그 주인공인 정호 씨가 겪은 복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입니다. 제 나이는 60대 후반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자신을 낮추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때의 상처를 어떻게 복수로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셨고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식탁 위에 밥이 없으면 늘 떡을 해먹었고 부엌엔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춥고 어두운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웃들, 심지어 친구들조차 우리 집에 가는 걸 꺼려했죠.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라는 친구였습니다. 민수는 그 당시부터 잘 살았고 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이 크고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돈 걱정 안 해. 라고 말하며 하늘을 나는 듯한 태도로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나쁜 친구였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가난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고약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제가 민수와 함께 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수는 자신의 새 신발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오늘 신발이랑 옷 좀 봐. 내가 이렇게 멋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너는 또 그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때 제 신발은 정말 낡았고 더 이상 신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웃으면서 대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다음에 새 신발 사려고. 그때 민수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그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신발을 고를 수 있을 때가 올까? 내가 봤을 때 넌 평생 그런 걸 못 살 거야.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겠지.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그때부터 민수와 저는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낮은 월급과 고된 업무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인내하며 열심히 일했고 점차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날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별다를 게 없었죠. 그는 작은 회사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민수에게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가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죠.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에 제 마음은 이미 복잡했어요. 그래. 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는 여전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죠.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는데 이번에 로또 샀거든. 기분이 좋아서 말인데 당첨되면 정말 좋겠네. 그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민수에게 당했던 무시가 다시 떠오른 거죠. 그래, 그때 나는 얼마나 가난했었나.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모르는 거지. 민수는 여전히 저를 그냥 나쁜 운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변했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어. 그때의 민수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응. 나도 하나 살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복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첨된다면 그때까지 나를 무시했던 민수에게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날, 여러분, 저는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당첨된다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시를 갚아주겠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로또 번호를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 싶었죠. 그저 마음속에 그 복수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로또를 샀던 그날을 떠올리며 저는 민수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꿈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로또 번호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눈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번호는 제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죠. 50억이 당첨된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고 몇 초간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당첨된 거라고? 하지만 그 숫자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복수를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미 그날 아침 저는 로또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한가롭게 당첨금을 계산해보는 기회를 가졌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할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민수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민수는 저를 만나면 언제나 한마디씩 웃으며 내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정호야, 요즘 뭐 하는 거야? 아직도 그렇게 꼬박꼬박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친구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그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그저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가 말하는 방식은 빈정대는 말투였고 그 안에 깔린 무시의 감정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이 들린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정호야, 그 로또 당첨된 거 진짜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두근두근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는 걸 느꼈죠. 민수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를 얼마나 견딜 수 없었는지, 그가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응, 맞아. 50억 당첨됐어. 그 말을 한 순간 제 목소리는 거의 냉정하고 단호한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저는 그에게 말을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너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그래, 그때 너는 나를 무시했던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알 리가 없지.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들이 그를 향해 쏟아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서 가슴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때 민수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었죠. 민수야, 난 너랑은 달라. 나처럼 똑똑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너도 좀 더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시를 갚아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매일매일 똑같은 일에 지쳐가며 나를 무시하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순간이야. 내가 이제 너보다 더 잘 살게 될 때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저는 약간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내 속이 시원해지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돈을 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했죠. 결국 저는 가장 먼저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을 해줬습니다. 너 요즘 잘 지내? 민수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그동안 내가 무시당하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응? 뭐 잘 지내지? 그런데 너 이번에 당첨된 거 정말 대단한 일이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지?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죠. 글쎄, 어쨌든 이제 내 삶은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너가 나한테 그동안 했던 말들 기억나? 내가 나를 무시했던 것들. 민수는 그 말에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동안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제게 했던 말들이 그를 향한 복수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걸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 많이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일지 잘 알겠어. 내가 당첨됐다고 해서 변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이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나한테 그런 말들을 더 이상 하지 마. 그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 후 민수는 제게 그동안 해왔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나를 대할 때 예전처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은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결국 그에게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모든 복수가 이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드러내며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수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자 했죠. 민수야,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나자.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너랑 얘기하고 싶다. 전화를 걸면서도 어떤 대답을 받을까 하는 마음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왔다는 사실에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그래, 뭐 특별한 일 있어? 민수는 여전히 제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말투에서 가벼운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도 어렵게 보지도 않았죠. 여전히 아랫사람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의 만남을 복수의 기회로 삼을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와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부러 고른 곳이었죠. 그가 항상 저를 무시했던 시절 그런 레스토랑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고급스럽고 특별히 고른 와인은 그 자체로도 사치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민수에게 이 모든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수야, 나 이제 새 차도 샀어. 보너스로 저기 그 차 한번 봐. 차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보였죠. 그 차 정말 멋지다. 진짜 축하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가 정말 축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가 평소에 저를 하찮게 생각했던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저를 낮추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한 것이니까요. 그동안 내가 그때의 무시를 복수할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던지며 저는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누르며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죠.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비로소 제 자신을 증명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자신이 아닌 변화한 사람이 되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복수의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 당시에 나를 단지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직시하고 있는 모습에서 작은 승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민수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민수에게 복수하는 기분을 완전히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민수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변했다고 해서 그에게 제 복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돈이나 외적인 성취로 그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무시하던 그 시절의 아픔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더 이상 제게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로또 당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했다는 증명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는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내가 이런 변화를 이뤄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제 자신에게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렇지만 민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그저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를 고립시키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민수가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감정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민수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했던 시절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제는 그와의 관계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삶을 살아가며 제 가치를 증명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에게 복수한 정호 씨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으셨길 바랍니다. 늦봄의 지혜, 당신의 달려온 시간들과 노력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